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최근 전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인생에 큰 시련을 겪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악몽을 꿀 정도예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7년 정도 됐어요. 우린 30대 중반에 선을 보고 만났죠. 늦은 나이지만 따질 거 다 따지고 결혼했어요. 남편과 제가 조건이 딱 맞았거든요. 시댁의 간섭을 받기 싫었던 저는 시댁과 교류가 적은 사람을 원했어요. 결혼한 친구들이 시누이, 시모일로 골머리 앓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정말이지 끔찍해 보였어요. 남편은 월급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 경제력이 있는 여자를 원했어요. 결혼 후에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좋다고요. 자기 혼자 가장이 되기는 싫다더군요. 솔직히 남편은 저에 비해 연봉도 적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회사에 다녀요. 회사 이름을 말해도 아는 사람을 손꼽을 정도죠. 저도 처음 만났을 때 남편한테 설명을 듣고서야 알았을 정도니까요. 반면에 저는 20대 중반에 대기업에 취직해서 진급을 거듭해 왔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제가 능력이 좀 돼요. 남편보다 월급도 훨씬 많이 받고요. 분기별 보너스도 꽤 받기 때문에 명절에 엄마 명품백 사드릴 능력 정도 된답니다. 그렇다고 사치를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받은 월급의 절반은 꾸준히 저축을 했을 정도니까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따지고 보면 다른 동기들 결혼할 때 일하고 육아할 때 일한 결과였어요. 알아놓을 정도 아니면 결근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서 지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죠. 솔직히 30대까지는 회사까지 관두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30대 중반쯤 되니 달라지더군요. 남자친구는 둘째치고 만날 친구도 없다 보니 그런가 봐요. 친구들은 애 키운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데다 만나도 지들끼리 아가와 시모, 시누이 얘기만 해대는데 낄 틈이 없더라고요. 그런 만남이 이어지다 보니 소외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나마 자주 만나는 친구라곤 얼마 전 이혼한 수기뿐이에요. 수기는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변호사 남편 만났다고 주위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결혼도 호텔에서 했고 사회자로 유명 개그맨까지 섭외했고요. 근데 위자료도 못 받고 합의이혼했다는 거 보면 수기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도 쪽팔리는지 말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친해도 억지로 물어보기 좀 그랬고 언젠가 수기가 솔직하게 말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는 20에 결혼해서 애 셋 낳고 사는 친구도 있고 수기처럼 이혼한 친구도 종종 생겨나긴 했지만 친구들이 사는 걸 보니 저도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결혼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희 남편을 만난 거죠. 외모도 평범하고 무던한 사람이라 좋았어요. 나이에 비해 배도 안 나오고 자기관리도 잘한 것 같고요. 특히 남편 쪽엔 우리 결혼에 왈가왈부할 시댁이 없었어요. 남편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 그게 가장 혹한 조건이기도 했어요. 남편 아버지는 어릴 때 도망갔다고 했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바람나서 집 나간 이후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더라고요. 사춘기 때 같이 찍은 사진도 다 태워서 사진 한 장 없고요. 그래서 남편은 할머니 손이 컸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남편이 중학생 때 재혼해서 새 가정을 차렸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재혼한 남자도 소개시켜주고 같이 살자 했었나 봐요. 그런데 배다른 동생 태어나고 점점 소원해졌다고요. 남편의 유년 시절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복없는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고 유년 시절도 그렇게 보내서 본인도 자신이 자식 낳아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더래요. 살아온 과정은 달랐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반년 정도 만남을 가지다 바로 결혼했어요. 남편도 저처럼 나이 때문에 결혼을 서두른 비혼주의자였어요. 하지만 아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의견이 달랐죠. 저는 아이를 꼭 가지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 반대였어요. 저는 비혼주의자였을 때도 나중에 정자은행이라도 가서 나 닮은 애는 꼭 낳아야지 결심할 정도였어요. 친구들 아이만 봐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좀 달랐어요. 자기 부모 영향인지 아이 낳는 거에 대해 되게 신중했어요. 자기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계속 걱정하더군요. 그래서 2세 얘기만 나오면 싸웠어요.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더군요.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싶어 결혼을 했어요. 저도 일한다고 바빠 당장 애를 갖고 싶지는 않았어요. 몇 년 기다리면 생각이 달라질까 싶었죠. 남편을 설득할 자신도 있었고요. 딩크족 아시죠? 애 안 낳고 부부 둘이 사는 가정이요. 그렇게 저희는 딩크족처럼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졌어요. 결혼할 때도 이미 노산이긴 했지만 더 늦어지면 몸이 안 따라줄 것 같았거든요. 남편 몰래 냉동 난자, 냉동 정자 방법도 알아보던 중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 모르게 임신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는 용하다는 한의원 가서 부부한약도 지어 오셨고요. 물론 남편한테는 기력 좋아지는 약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부부한약이라고 말하면 싸울 게 뻔했거든요. 전 이런 고민을 절친인 수기에게 자주 했어요. 가정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마침 수기가 이혼 후 저희 옆 동네에 이사를 왔거든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 퇴근 후 우린 자주 만났어요. 가끔 호프집에서 남편과 셋이서 맥주를 마실 때도 있었고요. 수기는 쿨한 성격인데다 이성한테 끼를 부리는 여우 같은 애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 편히 다 같이 놀았죠. 가끔 둘이 저보다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질투가 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이런 말을 물은 적도 있어요. 자기,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수기 같은 여자는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 취향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좀 부담스러운 타입이라면서요. 그러니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요. 실례라면서. 그래서 전 남편한테 사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텔레비전에 아기들 나오는 예능 많잖아요. 생전 그런 프로는 안 보던 남편이 그걸 보면서 애들이 참 귀엽네 라고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고요. 전 이때다 싶어 남편한테 아이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냐고 슬쩍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전보다는 아기가 눈에 밟힌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자기 친구들 중에 아기 있는 집이 많은데 조카들이 삼촌 하는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좀 뭉클했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늦기 전에 애를 하나 갖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마음처럼 쉽냐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니, 저만 좋자고 애 낳자는 거 아니잖아요. 비협조적인 남편의 태도에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자기 고집만 부릴 건지 참.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요즘은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저희 옆 회사만 해도 확진자가 나와서 회사 방역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는 먼 나라 얘긴 줄 알았어요. 우리 부부는 마스크도 꼭 하고 어디 갈 때마다 손 소독하기로 약속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걸리면 나머지 한 명도 걸릴 테니까요. 어린 나이도 아니고 건강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특히 저희 남편은 일 특성상 출장이 잦아요. 영업직이거든요. 저는 남편이 혹시라도 출장 갔다가 코로나에 걸릴까봐 마음을 졸였어요. 하지만 그게 남편의 생계니 어쩔 수 없었죠.
최근 들어 남편은 출장이 잦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옆부서 일까지 하게 됐더라고요. 집에만 오면 헬스칸 얼굴로 앓는 소리를 했죠. 전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출장 전후로 좋은 것만 가져다 먹였어요. 그런데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지방에 출장 갔다 오는 날이었죠. 전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렸죠.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자정이 지날 무렵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심각한 목소리로 큰일이 났다면서요. 하필 점심 먹으러 간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되도록이면 손님 없는 식당에서 밥 먹으라고 했건만 운이 안 좋았던 거죠.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남편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지방 친구네 집이 비었으니 거기서 지낸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걱정되어 이것저것 생필품을 보내주려고 친구 집 주소를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극구 사양하더군요. 당신 일도 바쁜데 나까지 신경 안 써도 돼.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당신도 몸조심히 잘 있어. 그날부터 남편과 저는 전화로만 연락을 했어요. 다행히 저희 남편은 감염자랑 접촉을 하지는 않았고 식당이 커서 자리도 한참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참 다행이죠. 저는 이왕 남편과 떨어져 있는 김에 임신 준비도 하고 남편을 설득할 준비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산부인과도 갔고요. 다행히 나이에 비해 자궁 나이가 젊어서 임신 걱정은 안 해도 된다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임신 계획이 있으면 남편과 같이 내원해서 남편도 이것저것 검사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예약했죠. 걱정하고 간 산부인과에서 희망적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동네 친구랑 쇼핑하러 백화점에 갔어요. 남편이 갖고 싶다고 했던 명품 신발이 있었는데 이참에 사두려고요. 그날 친구랑 갔던 백화점은 사실 평소에 제가 자주 가던 곳은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선 좀 멀거든요. 그날은 친구가 이왕이면 동네를 벗어나 바람도 쐴 겸 가자고 해서 간 거였죠. 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제가 백화점에 가지 않았다면 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백화점에서 남편 신발을 사고 내려가는 길에 아동복 파는 층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갈 일도 없는 층이죠. 근데 그날따라 아기 옷을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친구와 저는 전시된 아기 신발이 너무 예뻐서 구경하던 중이었어요. 주위에는 아기를 데려온 젊은 부부들도 보였죠. 그런데 함께 온 친구가 제게 그러더군요. 아무래도 옆 가게에서 아기 용품 고르고 있는 사람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요. 전 친구가 좀도둑이라도 봤나 싶었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순간 친구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은정아, 저기 네 남편 아니야? 아무리 봐도 너무 닮았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코로나 때문에 지방에 있는데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전 친구가 무슨 시덥잖은 소리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아니겠지 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자가격리 중이라 지방에 있어야 할 제 남편이 거기 있지 뭐예요. 여자와 팔짱까지 끼고서요. 두 사람은 아기용품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다정해 보이던지 전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친구와 저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마스크와 모자를 끼고 있었지만 분명히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쓰고 있는 모자는 제가 생일날 해외 직구로 구매해준 한정판 모자였어요. 기가 찬 나머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멍하니 서서 계속 쳐다볼 뿐이었죠. 저를 못 봤는지 두 사람은 애정행각까지 벌이더군요. 그러다 제 친구가 참다 못해 남편한테 야!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서야 남편은 친구와 절 발견했죠. 마치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남편은 여자를 데리고 황급히 도망을 쳤어요. 제가 말을 붙일 시간도 없이요. 어이가 없더군요. 도무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그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 저를 보고 도망갈 리가 없잖아요.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더군요. 순간 현기증을 느꼈어요. 그 바람에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죠. 다행히 친구가 급히 정수기에서 물을 떠다 주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친구가 저한테 정신 차리라며 남편과 같이 있던 년 얼굴을 봤냐고 묻더군요. 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꽁꽁 싸매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었거든요. 친구는 남편과 같이 있던 여자를 잡아서 얼굴 봐야 된다고 절 잡아 끌었어요.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 멀리 남편과 그 여자가 주랭랑을 치는 게 보이더군요. 망설였어요.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굳이 제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될 광경을 목격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친구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더군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친구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전 없는 힘 있는 힘을 쥐어 짜봤어요. 그리고 마치 영화 속 추격 장면처럼 저와 친구는 그들을 뒤쫓았죠. 하마터면 놓칠 뻔했지만 다행히 지하 주차장까지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꽁꽁 싸맨 채 제 남편 뒤에 숨어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왠지 낯이 익더라고요. 얼굴을 가려서 정확히 누군지는 감이 안 잡혔지만 당신이 왜 거기 있는 거야? 남편이 도리어 제게 묻더군요. 전 어이가 없어서 크게 웃었어요. 자가격리? 지금까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새 살림이라도 차리셨어? 애도 없는 사람이 왜 아기용품점에서 나와? 그러자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야, 오해야. 무슨 오해? 전현이랑 무슨 사이야? 아니야, 이 사람은 잘못 없어. 이 사람 건들지 마.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 전 지금까지 남편의 출장들도 의심됐어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남편 놈은 오해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명도 않더군요. 제 친구가 남편을 잡고 있는 사이 저는 그 여자에게 달려들어 모자를 벗겼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 남편과 있던 그 여자는 제 베프인 숙이었어요. 배를 부여잡고 뻔뻔하게 저를 노려보는 거 있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상상도 못할 조합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어디 만날 남자가 없어서 친구 남편을 건드려요. 부끄러운 건 아는지 숙이는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주워 쓰고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달아났어요. 저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집으로 갔죠. 남편과 숙이에게 전화를 수십 통이나 걸었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더군요. 숙이 집에 찾아갈까 싶었지만 그 둘이 살림 차린 꼴을 제 눈으로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숙이 집에 놀러 가려고 할 때마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거절할 때 의심했었어야 했어요. 그냥 숙이 말을 고지곧대로 믿은 게 잘못이었죠. 그 공 같은 년이 여우같이 그 집에 남편을 끌어들였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당장 숙이와 헤어지라고 했어요. 이혼해줘. 숙이가 내 아이를 임신했어. 뭐? 이혼? 임신? 나랑은 애 안 갖겠다더니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애써 외면하던 사실이 들어맞는 순간이었어요. 주차장에서 숙이가 배를 잡고 저를 째려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남편 입으로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둘이 하루 이틀 만난 사이가 아니더군요. 만난 지 꽤 오래된 사이였더라고요. 제가 숙이를 남편에게 소개해준 날부터 눈이 맞았다고 하니까요.
삼류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잖아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게다가 다른 여자도 아니고 제일 친한 친구인 숙이라니. 두 사람의 뻔뻔함이 증오스러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더 이상 내 남편, 내 친구로 안 보였어요. 그냥 사람 탈을 쓴 짐승같이 느껴졌죠. 게다가 자가격리? 애초에 감염자가 방문한 식당에 간 적도 없다더군요. 그 애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서 축하 파티를 해야 돼서 자가격리라는 자작극을 벌린 거였죠. 제가 병원 다니며 임신 준비할 동안 남편은 제 친구년이랑 살림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히히덕거리며 다녔을 두 년놈을 생각하면 화딱지나요. 전 남편한테 물었어요. 언제까지 나한테 둘의 관계를 속일 생각이었냐고요. 설마 애 낳고도 속일 생각이었냐고. 돌아온 대답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수기가 내 애 가졌다는 거 알면 당신이 찾아가서 난리칠 게 뻔하니까 얘기 안 한 거야. 당신 때문에 유산이라도 됐으면 어쩔 뻔했어? 어차피 애 태어나면 호적 정리도 해야 돼서 말할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조금 일찍 안 것뿐이야. 적반하 정도 유분수지.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더군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무릎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가 잠깐 미쳤었다고 용서를 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저는 이혼은 절대 안 해주겠다고 했어요. 호적 정리? 제 알 바 아니죠. 둘 사이에 낳은 자식이 아빠가 없든 학교를 못 가든 제 알 바 아니잖아요. 불륜 주제에 어디서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해요? 제가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속일 필요도 없다며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면서요. 며칠 후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 말이 있다며 회사 앞에서 보자더군요. 약속 장소에 가보니 남편과 수기가 같이 앉아 있더군요. 남들이 보면 둘이 부부인 줄 알 정도로 다정해 보였어요. 당장 달려들어 수기의 머리를 쥐어 뜯고 싶었지만 소란을 피웠다가 회사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참았어요. 이래서 일부러 회사 앞에서 보자 했나 싶더라고요. 주차장에서 마주친 이후 수기를 보는 건 처음이라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더군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우리 씩씩이 곧 3개월이야. 너도 남의 애 키우자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깔끔하게 이혼해줬으면 좋겠다, 은정아. 결국 이 사단으로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어요. 직접 보고 나니 배신감에 치가 떨려 하루도 같이 살기 싫더라고요. 저는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요구했어요. 남편은 억울해했지만 수기가 이혼을 종용한 탓인지 순순히 다 내놓더군요. 얼마 후 제 남편과 그년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마음 같아선 식장에 가서 다 얻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다고 저한테 남는 게 뭐 있겠어요. 더러운 인간들 얼굴 안 보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그저 제 일만 열심히 했어요. 아픔을 잊고 싶어서 더더욱. 그런데 세상에 정말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지인한테 남편과 수기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수기가 몸에 딱 달라붙는 웨딩드레스를 입기 위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다네요. 산부인과 의사가 애한테 무리 간다고 경고한 것도 무시하고요. 결국 결혼식에서는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신혼집을 구하고 얼마 안 가 유산을 했다더라고요. 안 그래도 노산인데 다이어트까지 겹쳐서 벌어진 일이라더군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전 헛웃음이 났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결국 저에게 배신을 안겨준 두 사람은 유산을 겪은 후 헤어졌다더군요. 혼인신고서에 인주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갈라선 거예요.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죠. 글쎄 더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건요. 남편이 저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회사에 자가격리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곤 불륜을 저지른 게 소문이 났다며 저보고 와서 자길 변호해달라고요.
최악의 경우 심할서를 쓰고 회사에서 잘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 나이에 이직도 어렵고 앞이 캄캄할 테니 그럴만도 하죠. 물론 그 소문은 제가 퍼뜨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평소에 행실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그런 소문이 나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렇게 딱 들어맞을 줄이야. 결국 남편은 감봉 3개월에 지방공장 관리직으로 발령이 났다고 해요. 잘리지 않은 걸 보니 그 인간 명도 참 질기죠. 언제까지 두 사람을 증오만 하며 지낼 수는 없었어요. 이혼까지 한 마당에 힘들게 쌓은 제 커리어까지 잃을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겠다 생각했어요. 무리해가며 큰 프로젝트도 맡았고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승진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보다 5살 어린 사람이에요. 심성도 착하고 저를 금이야 오기야 아껴줘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 그 말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쓰레기는 빨리 정리하는 게 환경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항상 기쁜 일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